엄마가 임신했어. 50세의 어머니께서 전화로 알려주신 이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불가리아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2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에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엘레나는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가리아 시골 병원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했고 유럽 대도시로 가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낌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안젤라, 우리가 엘레나를 살려야 해. 남편 유진의 조용한 결단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을 믿고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를 12시간 비행기에 태워 서울로 오는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울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의료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의사들의 전문성, 간호사들의 따뜻함,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2번의 대수술과 3개월의 치료 끝에 엘레나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나라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심장을 고친 의료기적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불가리아, 두 나라를 잇는 가족의 이야기이자 문화와 국경을 넘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라입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27살 여성이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제 동생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어느 순간 저희 가족의 기적이 되었죠. 그때 남편이 한국으로 데려오자고 말했을 때 전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했던 저는 졸업 후 아프리카에서 NGO 활동을 하며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자원봉사자였던 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는 달랐어요. 책임감이 강하고 진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현지인들을 위한 급식소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젤라 씨,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어느 날 유진 씨가 물었을 때 저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그는 저를 한국으로 데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 봐요. 아프리카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진 씨와 함께 일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인천공항의 깨끗함과 질서정연함에 놀랐고 서울로 가는 길에 본 발달된 도시 인프라에 감탄했어요. 괜찮아? 너무 다르지 않아? 유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네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무조건 개발도상국일 거라는 생각, 기술력이 부족할 거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서울 시내를 지나며 본 첨단 건물들과 편리한 교통 시스템은 그런 편견을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의 아파트는 강남 근처에 있었어요. 자동문과 디지털 도어락,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현대적인 공간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유진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한국 문화에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안젤라, 우리 결혼할래? 유진 씨가 프로포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했으니까요. 결혼식은 한국과 불가리아의 전통을 조금씩 섞어 치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안정적인 맞벌이 부부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진 씨는 국제 NGO에서 일했고 저는 외국인을 위한 경제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어요. 주말이면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며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갔죠. 경복궁의 웅장함,
제주도의 자연경관, 부산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저는 점점 한국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가리아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안부 통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안젤라, 엄마가 임신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50세였어요. 임신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려 50세에 자연 임신을 하신 거예요. 의사들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 문제를 우려했지만 검사 결과 태아는 건강해 보였고 어머니도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안젤라, 네가 26살에 동생을 얻게 될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3살 터울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려 26살 차이 나는 막내 여동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남편도 이 특별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불가리아에 방문하여 어머니의 임신 중반기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이랬을까, 동생들이 태어날 때 이랬을까 생각하며 신기했죠.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저희는 매주 화상통화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저는 불가리아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예상보다 2주 일찍 어머니는 진통을 느끼셨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한다, 안젤라. 내 여동생이 태어났어. 이름은 엘레나야.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 씨도 함께 기뻐했어요. 우리는 곧바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불가리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에게 닥칠 위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불가리아 소피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엘레나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심장에 문제가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는 갓 태어난 엘레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증과 동맥관 개존증이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학 용어는 생소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엘레나의 심장에는 구멍이 있고 혈관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문제는 우리 병원에서는 신생아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소피아 중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거기서도 소아심장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병원 대기실에서 긴 토론을 했습니다. 소피아 중앙병원은 불가리아에서 가장 큰 병원이지만 소아심장 수술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게다가 대기자 명단이 길어 수술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나라 병원은 어떨까? 아버지가 제안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 저희 가족은 중산층이었지만 해외 의료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웠어요. 특히 신생아 심장 수술은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 있었죠. 밤새 고민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엘레나는 소피아 중앙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전문의는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수술은 빠를수록 좋지만 현재 우리 병원에는 적합한 장비가 부족해요. 해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저도 무력감을 느꼈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기가 이런 시련을 겪다니 너무 잔인했죠. 유진 씨는 조용히 병원 밖으로 나갔고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안젤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유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젤라, 데리고 와. 한국에서 수술하자.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엘레나를 한국으로 데려오자고. 한국은 소아 심장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야. 내가 알아봤어. 유진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한국의 유수한 병원들이 소아 심장 수술에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신생아 심장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술받으면 얼마나 들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것도 알아봤어. 한국에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 프로그램이 있어. 물론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면 돼. 유진 씨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외국인 신생아가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유진 씨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소아 심장병 수술의 성공률, 외국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차 설득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가능할까? 어머니가 희망과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진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결국 우리는 엘레나를 한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의 동의를 얻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신생아를 장거리 비행기에 태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지만 의사들은 특별한 장비와 주의사항을 알려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병원에서 엘레나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엘레나, 힘을 내. 언니가 너를 꼭 살릴게. 다음 날 우리는 특별 의료 장비를 갖춘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와 유진 씨,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한국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불가리아에 남아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엘레나는 대부분 잠을 잤고 가끔 깨어나 울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여행을 마쳤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거였어요. 우리는 곧바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여러 의료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의사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 교수입니다. 엘레나의 담당 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이 교수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즉시 엘레나의 상태를 살펴보고 다양한 검사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저희를 상담실로 불러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레나의 상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심실 중격 결손증과 동맥관 개존증 외에도 폐동맥 협착이 있어요. 수술이 필요하지만 먼저 아이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엘레나의 심장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런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감동했어요. 수술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 후 결정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교수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가요? 병원에 불가리아어 통역사는 없지만 영어 통역은 가능합니다. 저는 영어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 교수는 곧바로 태블릿을 조작해 영어-불가리아어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설명이 있을 때는 안젤라 씨가 통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작은 배려의 어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병원 내 가족 숙소에 배정받았어요. 환자 가족을 위한 특별 공간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과 샤워 시설, 간단한 주방까지 갖추고 있었죠.
병원 측에서는 식사 쿠폰도 제공했고 필요한 물품들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이렇게 환자 가족까지 신경 쓰는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이 교수와 의료진이 회진을 돌며 엘레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고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간호사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24시간 교대로 엘레나를 돌보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모르는 어머니에게도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죠. 여기 간호사들은 천사 같아요. 어머니가 감동해 말했습니다. 병원 생활 3일째, 저는 병원 로비에서 외국인 환자 지원센터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직원은 영어에 능통했고 외국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환자분들의 의료 통역, 행정 절차 지원, 보험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곳에서 저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즉시 신청서를 작성했고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놀라워요. 제가 감탄하자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의료관광 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소아심장 수술은 우리의 자랑이죠. 그녀의 말처럼 병원 내에는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몽골, 중동 지역에서 온 가족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도 저희처럼 한국의 의료기술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일주일 후 이 교수는 우리를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엘레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이제 수술을 계획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술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동맥관을 닫는 시술이고 두 번째는 심실 중격 결손을 수리하는 개심술이에요. 첫 번째 시술은 내일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는 태블릿으로 수술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수술에 따르는 위험성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소아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엘레나도 잘 될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희 가족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중환자실에서 엘레나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3주 된 아기가 이런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가혹했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엘레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섬뜩했습니다. 유진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있는지도요. 수술 당일 아침 저희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미 엘레나를 수술 준비로 바쁘게 돌보고 있었어요. 작은 수술복을 입은 엘레나는 더욱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마취과 의사가 오셔서 마취 과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곧 젊은 여성 의사가 찾아와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취과 김지연 교수입니다. 오늘 엘레나의 마취를 담당할 거예요. 김 교수는 신생아 마취의 특수성과 주의점, 그리고 마취 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어머니의 불안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팀은 신생아 심장 수술에 전문화되어 있어요. 엘레나의 체중과 상태에 맞는 최적의 마취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수술실로 엘레나를 데려가기 전 우리는 잠시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엘레나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동생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엘레나,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꼭 돌아와. 수술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전자 게시판을 마련해 두었어요. 마취 중, 수술 준비 중, 수술 진행 중과 같은 단계가 표시되었죠. 이런 시스템도 있군요. 어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가족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예요. 유진 씨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 시술은 카테터를 이용한 비교적 간단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신생아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의 불안은 커져갔고 저도 초조했어요. 유진 씨는 끊임없이 저희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도 긴장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약 2시간 후 게시판의 상태가 수술 완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이 교수가 수술복 차림으로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동맥관을 완벽하게 닫았어요.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엘레나는 지금 회복실로 이동했고 약 1시간 후에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 가족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 아이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수술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번째 산을 넘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중환자실에서 엘레나를 만났을 때 여전히 많은 기계들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정말 용감하네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강한 아기예요. 이렇게 빨리 안정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날부터 엘레나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산소 포화도도 점차 개선되었어요. 세 번째 날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었고 다섯 번째 날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이 교수가 회진 중에 말했어요. 이 상태라면 예정대로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병원 생활에 적응했고 다른 외국인 환자 가족들과도 교류하며 서로 위로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가족은 그들의 아들이 선천성 척추 질환으로 수술받았다고 했고 몽골에서 온 가족은 쌍둥이 딸들의 간 이식을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놀라워요. 러시아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수술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해요. 두 번째 수술 전날 이 교수는 저희를 불러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수술은 첫 번째보다 복잡하고 위험했어요.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인공 심폐기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개심술은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더욱 그렇죠. 하지만 엘레나의 첫 번째 수술 후 회복이 좋았고 전반적인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저희 팀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수술 당일 우리는 더욱 긴장된 마음으로 엘레나를 보냈습니다. 이번 수술은 최소 6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대기실에서 우리는 침묵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3시간이 지났을 때 게시판에는 여전히 수술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4시간, 5시간.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마침내 6시간이 지났을 때 게시판이 수술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이 교수가 대기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을 완전히 수리했고 추가로 발견된 작은 문제들도 해결했어요. 우리 모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수술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엘레나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회복 과정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향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예후는 매우 좋아요. 두 번째 수술 후 엘레나의 회복은 첫 번째보다 더디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중환자실에서 깊은 진정 상태로 유지되었고 모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3일째부터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강한 아기예요. 중환자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렇게 큰 수술 후에 이런 회복 속도는 보기 드물어요. 일주일 후 엘레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점차 정상적인 수유도 가능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엘레나를 안고 직접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는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기가 살았어. 정말 살았어.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2번의 큰 수술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기적이었고 그 기적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레나의 회복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수와 다른 의료진들과의 대화, 그리고 병원 내 외국인 환자 지원센터를 통해 얻은 정보들이 저의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한국은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교수가 어느 날 설명해 주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잘 갖춰져 있고 최신 의료장비 도입도 빠르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병원 내 모든 시스템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기록, 검사 결과, 약물 투여까지 모든 것이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되었어요. 의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간호사들은 휴대용 기기로 투약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의료 오류가 크게 줄었어요. 한 간호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약물이 바코드로 관리되고 환자 식별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또한 인상적이었던 것은 병원 내 다양한 지원 서비스였어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영양상담, 재활치료까지 통합적인 케어가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환자 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있었어요. 의료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전체적인 웰빙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심리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 내 도서관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의료 강국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만 해도 의료 인프라가 열악했어요. 도서관 사서가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와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이 결합되어 빠르게 발전했죠. 특히 IT 강국이라는 이점을 의료 분야에 접목시킨 것이 큰 성공 요인이었어요. 책에는 한국의 원격 의료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기술, 로봇 수술 등 첨단 의료 기술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환자 치료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했어요. 이 교수님, 한국에서는 정말 로봇이 수술을 하나요?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로봇이 독립적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고 의사가 로봇을 조종하는 거예요.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미세한 움직임이 가능해서 복잡한 수술에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 병원에도 있어요. 보러 가실래요? 그렇게 이 교수의 안내로 저희는 로봇 수술실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수술이 진행 중이어서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지만 그 정교한 기계와 의사들의 숙련된 움직임은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놀랍군요. 어머니도 감탄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의료진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문가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엘레나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마치 가족처럼 우리를 대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엘레나가 정말 잘 먹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한 간호사가 기쁘게 알려주었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병원의 다른 외국인 환자 가족들과도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었어요. 그들 모두 한국 의료 시스템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러시아에서 2년 동안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워줬어요. 몽골에서 온 부모님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쌍둥이의 간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성공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헌신적인 의료인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어느 날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아이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노력할 가치가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곳의 의료인들에게 환자는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엘레나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저희는 병원 밖으로 나갈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진 씨가 서울의 다양한 곳을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으로 함께 간 곳은 병원 근처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와, 도시 한가운데 이런 공원이 있다니 놀라워요.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유진 씨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에요. 그 주변으로 여러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소풍 나온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연인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서울은 정말 발전된 도시네요. 불가리아의 소피아와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말했어요.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600년 역사의 궁궐과 첨단 빌딩이 함께 있죠. 다음에는 경복궁에 가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우리는 틈틈이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경복궁,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인사동,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홍대까지. 어머니는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오래된 건물들이 현대 도시 속에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워요. 경복궁을 둘러보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불가리아도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이렇게 잘 보존된 곳은 많지 않아요. 한국 음식도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과 향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독특한 맛을 즐기게 되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불가리아로 돌아가면 이런 요리를 배워가고 싶어요. 유진 씨는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간단한 한국 요리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통해 더 가까워졌고 언어의 장벽도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병원에서는 엘레나의 상태가 계속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3주가 지났을 때 이 교수는 퇴원을 고려해 볼 시기라고 말했어요. 엘레나의 회복이 놀랍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케어만 필요한 상태예요. 물론 정기적인 외래 진료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굳이 입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병원이라는 안전한 환경을 벗어나 신생아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수가 우리의 불안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24시간 상담 서비스가 있고 응급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생아 케어에 대한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원 전 저희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신생아 케어 클래스에 참여했어요. 수유 방법, 목욕시키는 법, 기저귀 갈기, 그리고 심장 수술 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상세히 배웠습니다. 이런 교육까지 제공하다니 정말 놀라워요. 어머니가 감동했어요. 퇴원 당일 병원 스태프들이 모여 엘레나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작은 선물도 준비했고 이 교수는 기념사진을 함께 찍자고 제안했어요. 엘레나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환자였습니다. 이 교수가 말했어요. 먼 나라에서 와서 2번의 큰 수술을 이겨낸 용감한 아이니까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이제는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퇴원 후 저희를 위해 단기 임대 아파트를 구해두었어요. 병원과 가까운 곳이었고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정기검진을 받고 엘레나가 좀 더 안정되면 불가리아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 유진 씨가 말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엘레나를 돌보고 저는 병원 예약과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했어요. 유진 씨는 낮에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저녁이면 항상 서둘러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원 후 첫 번째 검진에서 이 교수는 엘레나의 상태가 매우 좋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심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고 체중도 적절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3개월 후에는 불가리아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그곳에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안도했지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곧 끝난다는 생각에 섭섭했어요. 이곳에서 저희 가족은 생명의 소중함과 타국의 따뜻함을 경험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일상이 계속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점차 익숙해졌고 때로는 새로운 발견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걸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정말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죠. 지하철, 인터넷, 음식 배달까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문화예요.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불가리아와 비교할 수 없이 빨랐고 배달 시스템은 거의 마법 같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30분 안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편리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그러나 모든 문화적 차이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나 위계 질서가 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유진 씨가 회사에서 겪는 압박감과 야근 문화는 제가 보기에 지나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제가 물었어요. 유진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가 거의 두 번째 가족 같아요. 충성심과 헌신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때로는 힘들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컸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가족 시간이 더 중요시되었고 저녁 시간은 대체로 가족과 함께 보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도 있어서 유진 씨가 종종 늦게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회식은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에요. 유진 씨가 설명했어요. 팀워크를 강화하고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죠. 참석하지 않으면 팀에 소속감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저는 한국 사회의 장점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교육열, 공동체 의식, 어르신에 대한 존경심 등은 감탄할 만한 가치였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유진 씨의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저기가 조카가 다니는 학교예요. 잠깐 들러볼까요? 유진 씨가 제안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며 유진 씨는 한국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높은 대학 진학률, STEM 분야에 대한 강조, 영어 교육의 중요성 등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군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죠.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인적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료 분야에서도 이어져 엘레나 같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일상 속에서도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한 노인이 탑승하자 즉시 여러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연스럽게 어르신을 배려하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유진 씨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르신 공경이 중요한 가치예요. 유교 문화의 영향이죠. 또 다른 날에는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이 경찰의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찰은 영어로 소통하며 친절하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외국인에게도 이렇게 친절하네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의료 관광은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죠. 이런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료 시스템에도 반영되어 환자를 단순한 케이스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예약 시스템의 효율성, 대기 시간의 최소화, 의료진의 전문성 등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러시아에서 온 환자 가족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약 시간에 맞춰 오면 10분 이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병원 내 편의시설도 놀라웠습니다. 카페, 식당, 은행, 약국까지 모든 것이 한 건물 안에 있어 환자와 가족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어요.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것이 한국적인 서비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정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의료 서비스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 경험과 관찰을 통해 저는 점차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적 차이들이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엘레나의 회복이 계속되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더욱 적응해 갔습니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이 교수는 엘레나의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확인해 주었어요.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엘레나는 이제 일반 아기들처럼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교수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는... 이 교수는 따뜻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엘레나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그녀의 강인함 덕분이죠. 병원 방문 빈도가 줄어들면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는 주말마다 새로운 장소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전통시장이었어요. 광장시장에서 먹은 빈대떡과 마약김밥은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식재료에 매료되었어요. 이렇게 신선한 재료들이 많다니 불가리아로 돌아가면 한국 요리를 꼭 배워야겠어요. 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유진 씨의 가족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유진 씨의 어머니는 어느 날 저희 집을 방문해 직접 만든 반찬들을 가져오셨어요.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들었어요. 이건 조금 덜 맵게 만들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유진 씨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저는 감동했고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의 따뜻함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의 가족들은 엘레나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에게 엘레나는 단순한 시누이의 동생이 아니라 한국의 의료기술로 살아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유진 씨의 어머니는 엘레나를 위해 전통 돌잡이 용품을 준비해 주셨고 100일 축하도 한국식으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아기의 100일과 돌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유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축하하죠. 이런 문화적 경험을 통해 저희 가족은 한국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왔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곳이 되었어요. 특히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가졌던 편견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이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간단한 인사와 감사 표현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현지인들은 항상 기뻐하며 격려해 주었어요. 유진 씨는 제 변화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안젤라, 당신은 정말 적응력이 뛰어나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준 따뜻함 덕분이죠. 엘레나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 저희는 한국식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유진 씨의 가족들과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이 교수와 의료진들까지 초대했어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엘레나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이 교수가 감탄했어요. 태어났을 때 그 작고 약했던 모습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100일 잔치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고 유진 씨의 어머니가 준비한 100일 떡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엘레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잔을 들었어요. 이 아이는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겁니다. 유진 씨가 건배사를 했어요.
불가리아와 한국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로요. 그 말에 모두가 박수를 치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감을 강하게 느꼈어요.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요. 100일 잔치가 끝난 후 이 교수는 저희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엘레나의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에요. 이제 불가리아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불가리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저희 가족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엄마, 저는 조금 더 한국에 머물고 싶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것이 많고 엘레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걱정돼. 그리고 불가리아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엘레나를 보고 싶어 할 거야.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불가리아로 돌아가고 저와 엘레나는 한국에 몇 개월 더 머물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어를 더 배우고 한국과 불가리아 간의 의료 협력 가능성도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진 씨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이 한국과 불가리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요. 어머니가 불가리아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변, 경주의 역사 유적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까지. 그 여행을 통해 어머니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제주도의 한라산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자연과 역사도 잘 보존하고 있어. 마침내 어머니의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우리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잘 지내렴. 그리고 우리 엘레나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어머니가 엘레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정말 감사해. 이 나라가 우리 아이를 살렸으니까. 어머니가 떠난 후 저와 유진 씨 그리고 엘레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의료 통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진 씨에게 말했어요. 유진 씨는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관련 기관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관광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당신의 경험은 정말 가치 있어요. 불가리아와 한국 사이의 의료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점차 제 미래의 방향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엘레나처럼 고난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수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의료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안젤라 씨의 이야기와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나라 환자들에게 한국 의료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곧 병원의 국제협력팀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동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고 환자들의 한국 방문을 돕는 역할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뇌종양 환자, 우크라이나에서 온 화상 환자, 폴란드에서 온 척추장애 아동 등. 그들 모두 한국 의료에서 희망을 찾아왔고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어갔어요. 안젤라 씨가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환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슬라브어를 아는 사람이 있어 의사소통도 훨씬 수월했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차 제 사명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한국과 동유럽 사이의 의료가교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엘레나의 사례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유진 씨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어요. 엘레나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희는 한국에서 특별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유진 씨의 가족들, 병원 의료진들, 그리고 국제협력팀 동료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한복을 입은 엘레나는 1년 전 그 작고 아픈 아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돌잡이에서 엘레나가 무엇을 집을까요? 유진 씨의 어머니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전통에 따라 아기 앞에 여러 물건을 놓고 어떤 것을 먼저 집는지 보는 돌잡이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연필학자, 돈부, 실장수, 청진기 의사 등 여러 상징적인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청진기를 집으면 의사가 된대요. 유진 씨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교수님처럼 아픈 아이들을 살리는 의사가 될지도 몰라요. 모두의 기대 속에 엘레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청진기를 집어들었어요. 순간 환호성이 터졌고 이 교수는 감동한 듯 박수를 쳤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엘레나가 의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살릴 거예요. 이 교수가 기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불현듯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엘레나의 경험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돌잔치 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의료의 기적 엘레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불가리아어와 영어로 글을 써나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 가족의 경험을 기록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동유럽 지역의 환자들에게 한국 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신의 블로그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루마니아에서 메시지를 보내온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비슷한 심장 문제가 있어요. 한국 치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블로그를 넘어 더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동유럽-한국 의료가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동유럽 환자들에게 한국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치료 연계를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안젤라 씨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담당자가 말했어요. 환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 의료의 장점을 알리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정기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방문하여 한국 의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실제로 여러 환자들이 한국 치료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특히 고향인 불가리아에서의 활동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지역 신문에서 엘레나의 이야기를 크게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안젤라, 내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큰 희망을 주고 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한국 치료에 대해 문의하고 있단다. 저는 불가리아 의료진들과도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소개하고 가능하다면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소피아 중앙병원의 몇몇 의사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 한국 병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소아심장 수술 기술은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소피아 중앙병원의 심장 전문의가 말했어요.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에 힘입어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이 교수와 병원 국제협력팀의 도움으로 동유럽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동유럽 국가의 의사들이 한국에서 단기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양국 의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교수가 지지해 주었어요. 우리의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프로그램 기획이 한창이던 어느 날 유진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안젤라, 우리 이제 정식으로 NGO를 설립하는 게 어떨까요? 생명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아픈 아이들을 위한 국제 의료 지원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유진 씨는 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경력까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국제 NGO에서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단체의 운영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다른 가족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는 생명의 달이라는 NGO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 후원 모금, 협력 병원 섭외 등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유진 씨와 저는 열정적으로 임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초기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었어요. 심지어 유진 씨의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열정이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유진 씨가 대답했어요. 엘레나의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어요. NGO 설립 준비와 함께 저는 정기적으로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레나는 양국을 오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저의 형제들도 엘레나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어요. 엘레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제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으니까. 엘레나가 2살이 되었을 때 생명의 달이 NGO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창립 행사에는 많은 의료진과 지원자들이 참석했고 저희의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세르비아의 심장병 어린이 2명이 선정되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유진 씨가 창립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NGO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더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더 깊이 느꼈어요. 안젤라 씨 덕분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온 어머니가 말했어요. 당신처럼 저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NGO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레나의 경험을 시작으로 생명의 달인은 동유럽과 한국 사이의 실질적인 의료 협력 채널이 되어갔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희 NGO를 통해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고 대부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10명 이상의 동유럽 의료진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가 자국의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안젤라, 당신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이 교수가 최근 NGO 성과 보고회에서 말했습니다. 엘레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감동하며 대답했어요.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입니다. 이 나라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전문성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엘레나는 이제 건강한 5살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불가리아어를 모두 구사하며 양국을 오가는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했어요. 그녀의 심장은 완전히 건강해졌고 정기검진에서도 항상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이 교수 선생님처럼 의사 될 거야. 엘레나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아픈 아이들 고쳐주는 의사.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집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어쩌면 그것이 정말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엘레나. 넌 정말 멋진 의사가 될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서울과 소피아를 오가며 살고 있습니다. 6개월은 한국에서, 6개월은 불가리아에서 지내며 양국의 문화와 가치를 모두 경험하고 있어요. 유진 씨는 NGO 운영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는 의료통역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네요. 유진 씨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엘레나처럼 말이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엘레나의 심장에 다리가 놓여진 것처럼 저희 가족도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더 많은 문화적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남편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의 딸이 새 생명을 얻은 곳이자 저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준 곳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배운 곳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환자 가족과 상담하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 엘레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불가리아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남편의 고향이라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나라이자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첨단 기술만이 아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과 세심한 배려가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수술, 정밀 의료 등 눈부신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의료진의 헌신과 환자 중심 사고방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엘레나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진정한 의료 강국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룬 한국의 의료 발전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IT 기술과 의료의 융합,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환자 중심 서비스는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생명의 다리 NGO 활동을 통해 저는 이제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과 한국 사이의 의료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며 양국의 의료진 교류와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엘레나는 이제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녀의 심장에 놓인 다리처럼 저희 가족도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국가들이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기술? 문화? 사람들의 따뜻함?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소중하지만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